안녕하세요. 경제재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우리 사회가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그렇죠.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미래 사회를 위해서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좀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지구 환경 네네네. 변화, 또 생태 변화, 또 디지털 격변 이런 변화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고민해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응책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까지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사회학자이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김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 매경 TV 경세재민이라는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그렇죠. 예. 경제신문에서 또 경세재민 촉 이래가지고 너무 프로그램 이름이 좋아가지고 예. 네. 그냥 끌려 나왔습니다. 좀 겁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단순히 감사합니다. 경제만은 아니고 경제 네. 재민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좀 다양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공대학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세재민의 뜻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세계 전반에 이제 어떤 바른 축을 잡고 예. 그리고 민의 상태를 좀 가지런하게 하는 예. 그런 취지하고 닿는 대학원이어서요. 네. 사회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좀 폭넓게 예. 가르치게 되고 해당 과목들도 예. 제가 한 20년 있으면서 새롭게 이제 통합학제적인 그런 예. 과목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예.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요사이 보면 네. 이 언택트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좀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언택트 강의를 해야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마지못해서 예.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됐는데 사실 언택트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전 수업을 이제 주로 대화형으로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어떤 대면적인 그 교호, 예, 교감이 있죠. 예, 그런 전체 분위기가 예. 주는 이런 게 잘 될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하면서는 그 공간 안에 또 새로운 어떤 수평성이 있더라고요. 예, 좀 예. 놀랐는데요. 예.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강의 공간에서 보면은 이제 교수가 있고 예. 학생들은 전부 나를 쳐다보고 일종의 시선의 독점이 이루어지고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렇죠. 칠판하고 백목은 교수가 독점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야기의 상황이 꼭 그 수평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네. 이거 언택트를 줌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전부 이게 박스 안에 n분의 1로 다 들어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학생들도 네. 이제 교수가 학생 보고 일방적인 서로 예. 독점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 같이 보게 되는 점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떤 수평적인 대등성은 오히려 더 오. 예. 다가선 점이 있었다는 걸 새롭게 예. 예. 배우게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를 하게 됐지만 예. 새로운 배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언택트라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 언택트가 이렇게 빠르게 좀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왔잖아요. 그랬죠. 네. 정말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 강의도 이제 피할 수 없게 저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적인 사람도 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번 코로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건 니한테 관계되지 나는 관계없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문제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문제라고 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모두 문제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어떤 특징을 말하자면 일종의 재난인데, 재난 속에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대응을 했던 것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고, 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좋은 교훈을, 네. 우리도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코로나가 이제 빨리 갈 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교훈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모두 문제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훨씬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삶이 근본으로 바뀌고 있다는 네.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네.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네. 하는 이런 의식도 상당히 우리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엄청난 문제였는데 그렇죠. 예. 일반인들이 그걸 공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예, 것 예. 같아요. 맞아요. 피부에 와닿진 네. 않으니까. 근데 이 문제도 이제는 누구나 거의 상식적으로 이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과잉 개발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오지가 없어지게 되니까 인수 감염을 통해서 오지 동물과 이제 가축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인간에게도 오는구나 하는 게 워낙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유하게 됐고, 그게 이제 뜻밖의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 문제는 교수님들 다 잘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만,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 문제, 이제 모든 환경 문제의 총체적인 지금 귀결이 기후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 1도, 2도, 3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아니 1도 오른 거 가지고 뭐 이래, 대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하고 인체의 온도하고 비교하는 게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뭐 36.5도다, 37.5도다, 사람에 따라서. 근데 체온에서 한 1도만 올라도 열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2도 오르면은 입원해야 될지 모르고. 위험한 상황이죠. 3도가 되면은 40도, 뭐 39도, 40도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40도 넘어가고 그러면 정말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 거죠. 41도 넘어가고 그러면 필경 사망입니다. 42도 되면은.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좀 비유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적정선에서 상당히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 있고, 여러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대로 방치되면은 2100년이 되면은 4도에서 6도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인간이 사망이 아니라 필경 인류열이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된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공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 대중적인 인식의 고리가 생겼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뭐 탄소 제로 2050 네. 하지만 우리 정부도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대중들이 같이 동참하고 홍하지 않으면 되게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상황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측면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코로나가 뜻밖의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준 선물도 선물이란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문제에 관한 인식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일반 시민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기후가 무슨 딴 나라 이야기지 뭐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코로나 전입니다만 또 한국에서 그 중요한 기후위기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IPCC라고요. 그렇죠. 예. 그 International Panel for Climate Change죠.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 간 기구, 과학자 기구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왔던 그런 기구입니다만은 바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인천에서 그 목표를 2100년에서의 기후 상승을 우리 컨트롤을 1.5도로 낮춰서 비상한 상황으로 알고 해야 된다는 합의를 바로 한국에서 했단 말입니다. 네. 2018년에서 유명해진 이제 우리 꼬마가 됐습니다만은 꼬마 중학생이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같은 여학생도 나와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중요한 해였던 데에다가 또 코로나님이 오시는 바람에 인식이 상당히 우리 자기화된 점이 있고 그 점은 역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 좀 불편이 있죠. 네.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안 탐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전락되는 기후 환경의 압박은 훨씬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툰베리 비행기 안 탄다고 그 부모들이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애가 하도 원칙적이라. 또 그런 교훈들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에게 기술 발전도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편리함도 많이 느끼고 있고 장밋빛 전망들도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유념해야 할 점들 또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기후 상태하고 좀 비슷하게 이 디지털화 AI 혁명 말되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적절한 그리고 좀 특별한 대응이 없으면은 장밋빛 미래보다는 정말 이제 공상과학 영화 터미너에 나오는 이제 한쪽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잡도 없고 소득도 없고 할 일이 없어요. 할 것은 이제 총 들고 이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20은 그렇게 되고 80은 이렇게 되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은 뭐 막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건 자체의 힘으로 분명히 가고 거기에는 긍정적인 점이 많은데 문제는 그런 그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그 소산들을 이제 인간 사회가 고르게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삶의 여러 가지 기회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사람들이 이제 그 첫째는 아까 잡과 소득이 위기에 처하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같이 망하는 건데 이거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그래서 요즘 또 이번에 저는 코로나님이 가져다 준 또 하나 선물이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교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사실은 10몇 년 전에는 학생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교수가 하는 말이려니 뭐 저게 무슨 꿈 같은 이야기야 했지만 이번에 갑자기 우리가 재난소득, 재난지원이라는 형태로 실현을 했거든요. 가능하다라는 걸 봤고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이제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를 지금도 이게 좀 정치적인 서로 이제 끄집어내리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사회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러하고 기본소득이라는 발상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채택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좌우 시각을 넘어서 있고 실제가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차분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이나 유통 차원에서도
그런 디지털적인 여러 인프라들을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그런 테크놀로지를 광범한 층위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을 많이 해주고 네. 국가나 또는 큰 기업들에서 그리고 인적 자원 수준에서 일반인들이 일반 생산자들, 유통업자들이 그런 인프라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걸 더 살려주는데 많은 투자가 좀 따라주지 않으면은 현재의 이런 그 디지털화나 AI화라고 하는 게 절대로 그냥 장기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 때 이제 줌 이야기를 언택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언택트 강의를 대학같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데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정보가 가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쪽과 그게 안 돼 있는 쪽 차이는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그것이 잘 안 돼 있는 쪽은 아이들은 앉아가지고 학력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더 균질하게 사회 재변에 깊게 그런 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동시에 좀 수반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프라를 제공하더라도 교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그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나이 든 세대는 막상 그거 하나를 하면 그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금방 적응하는데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디지털 디바이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교훈을 얻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순간을 하게 되면서 저도 처음에는 그거 안 하려고 막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나 내가 저거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대해서 저거 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정말 아날로그적인 전형적인 제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좀 더 그 접촉면을 늘리고 더 깊게 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구현해주는 대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 배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훨씬 쉽게 접속할 수가 있고 정보를 1대1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든 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또 하면서도 저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한다면은 그냥 만들어 놓은 PPT 같은 거에 걸어놓고 돌리고 그냥 그 뻔한 설명이나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굉장히 편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는 이렇게 활용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인터넷 1대1의 그런 그 네트워킹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교수님이 쓰신 책이 화제입니다. 붕세의 날개, 문명의 진로를 지난 4월에 출간을 하셨잖아요. 앞부분에 좀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을 잃었던 과거의 나에게, 이제 그 나이에 도달한 오늘의 젊은이에게 라는 구절이 있어요.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서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청년 독자를 염두에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요즘 젊은이들은 잘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학교라고 가보면은 경찰이 반이에요. 강의실에도 경찰이 앉아 있어요. 이건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나의 미래는 뭔가 오히려 대학 와가지고 캄캄해졌어요. 이런 사회에서 나한테 미래가 뭐 있나? 여기서 출세하고 잘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포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저도 이제 늦게 공부를 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젊은 세대가 느끼는 심정이 우린 미래가 없다. 캄캄하다는 생각이 상당히 그 감정적인 어떤 네. 평행이랄까요? 그런 점을 느꼈어요. 물론 시대도 다르고 그런 어떤 한계의 측면도 다르고 요즘은 그 주로 양극화 문제, 젊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의 문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시대 인식의 어떤 성격 이런 건 굉장히 비슷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그 미래가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계는 도대체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싶었고 우선은 제 세대 그리고 저한테 주기 위한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책이라고 써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제 돌아보니까는 그때 제 나이에 젊은 애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두워 보인다. 그러나 내가 쭉 살아보고 또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과거 30-4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들을 이어가실지 목표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좀 쉬고 싶고요. 몇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이제 해온 게 공부를 하면서 해왔던 것은 처음부터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목표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크게 봐서는 동아시아고 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더 넓게는 이제 그 인간 사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스스로 자기 분란 때문에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 파멸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어떤 루트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입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타픽을 찾아서 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그냥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쓴 책을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어서 맞아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 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배울 저도 게 한번 많을 열심히 것 한번 읽어보거든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와 오늘을 보면 내일이 보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이 내장할 수 있는 현명한 방향을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